일단 스탈린은 초인적인 경영자 일벌레입니다. 스탈린은 완맨 워싱턴, 완맨 뉴욕, 완맨 헐리우드라고 커틴 같은 사람이 극찬을 합니다. 뭐 극찬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경악을 해요. 워싱턴이라는 건 정치 권력 게임이죠. 뉴욕이라는 건 경제 운영이죠. 헐리우드는 뭐예요? 문화혁명, 세뇌 프로그램 돌려내는 거, 선전선동 운영하는 거. 참고로 문화혁명, cultural revolution이라는 단어는 스탈린이 모택동 대비해서 30년 먼저 쓴 단어입니다. 1930년대부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공산주의라는 거는 정치 종교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고 뭐고 간에 종교 다 때려잡아야 된다. 정치 종교는 우주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때까지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해온 사적 유물론,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증명되는 유물론은 인간 역사가 욕망의 바닷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인간이 그러한 피바다 속에서 쓸어가자 욕망의 동물이다라는 인간관이다. 이건 우주관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적 유물론에 대응하는 우주론을 펴야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종교로서 완성이 되고 우리가 종교가 돼야 정치 종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탈린 때 유물 변증법을 만듭니다. 저 유물 변증법이요. 레닌 때 없었어요. 스탈린 때 나와요. 저 사람이 그 신학교 나왔잖아요. 조지아에서.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그 사상을 하나의 종교 체계로 가져가려면 우주론이 있어야 된다예요. 우주론이. 그 우주론을 유물 변증법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상대성 이론을 그 1970년대 말까지 소련이 처벌했죠.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서도 그걸 떠들면 처벌했어요. 우주론을 흔들었다 이거야. 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스마트한 데가 있다니까요. 저 진짜 보고 있으면 이게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스마트하면서도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냉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게 굉장히 우울해져요. 스탈린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교활하냐면요. 군사지정학적 승리를 3번을 하는데 3번 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교활한 거예요. 우선 처음 뭐예요? 나치는 공산당 때려잡자라고 들어왔어요. 나치는 깃발이 2개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때려잡자, 2번째는 공산당 때려잡자. 그러니까 나치는 프랑스 때려잡자, 영국 때려잡자, 폴란드 때려잡자는 없어요. 공산당과 유대인 때려잡자예요. 나치는. 그런데 나치랑 딱 손을 잡고서 야, 우리랑 너희가 싸울 필요 있겠냐? 너 그냥 유럽 먹어. 그리고 너 영국이랑 싸워. 우리 가만히 있을게. 그게 독소밀약이에요. 야, 근데 내가 고맙다. 야, 히틀러야. 희동생 고맙네.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여기 말이야. 여기 그 너희 저기 독일의 말이지. 우리 따르는 자나 그 공산주의자 애들이 참 너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뭐하라 지금도 공산주의 하고 있냐. 참 철없는 애들이지. 걔들 명단이거든 이거. 네가 잘 좀 만져줘라 걔들. 그래서 독일 공산주의자 명단을 몽창 줘요. 그래가지고 많이 목 잘려 죽죠. 자기한테 절대 충성 바치는 일부 조직만 빼고 나머지 조직은 다 죽이게 만들어요. 한 3, 4만 명 죽죠. 그 다음에 군사지정학적 승리가 2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1941년 또 겨울에 이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가 이제 러시아로 공격하잖아요. 그때 바로 미국이랑 붙어가지고 미국의 랜드리스 원조를 받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스튜드 베이커인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GMC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무씨.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옛날 6.25 때 들어온 2톤 반짜리 트럭, 군용 트럭. 그걸 재무씨 트럭이라 그래. 재무씨. GM에서 나온 거죠. 그거랑 쌍벽을 이루는 미국 트럭이 있어요. 스터드 베이커 트럭인데 2톤 반이에요. 그것만 한 2만 대 갔죠.
비행기가 14,000대. 그러니까 소련이 사용한 포탄 화약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갔고, 알루미늄이나 뭐 구리 이런 거 다 미국서 갔고, 뭐 다 그래요. 심지어는 제트 연료 같은 것도 미국서 가서 소련 자체가 만든 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미국 거 섞어서 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군사지정학적 대승리를 3번째 거두죠. 그건 뭐냐면 얄타회담에서 우리 동구 우리가 정리해야겠어. 우리 피바다 안 만들고 정리할게. 우리 다 넘겨줘. 그러니까 동구권 정리할 때 에스토니아 한 군데서만 피바다 만들고 나머지는 피바다가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한반도 다 내놔. 그럼 우리가 중국 정리를 할게. 중국 정리. 중공 정리를 할게. 중국 정리를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사람하고 6.25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6.25라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안 버려요. 다 밥이 무르익었을 때 딱 숟가락 가서 딱 꼽고서 남의 손 다 쳐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거든,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냉혹하고 조심스럽고 집요하고 스마트한 일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림수는 한 6단계쯤 되는데, 중공하고 자유진영을 대판 싸움 붙여가지고 중공의 테러를 끊고 힘을 뺀다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자유진영이 힘 모으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 질질 끌면 자유진영의 평화주의 여론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중공의 힘을 직접 빼려면 북조선 인민군이 괴멸해야겠지. 그리고 중공군이 구원투수로 나서야겠지. 북조선 인민군을 괴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동강에다 집중시켜가지고 몰빵하고 있으면 허리 끊겨서 괴멸되겠지. 그리고 중공군이 그때 구원투수로 나서야 되니까, 야, 혹시 모르니까 압록강 두만강에서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부근에 미리 중공군을 대기시켜서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분단 상태에서 휴전시키고 북한을 소련 영향권 안에 두겠죠. 되게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때 경솔했구나. 이게 6.25는 스탈린의 전쟁이 아니네. 이게 모택동의 전쟁이었네. 스탈린을 알면 알수록, 제가 스탈린을 요새 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알면 알수록 저 스마트하고 교활하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일벌레이고 조심스러운 여우가 6.25 같은 터무니없는 군사모험 안 한다. 직접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데도 소련의 흔적은 안 남아있잖아. 휴전협정 서명자도 중국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점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7가지의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 1953년에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주한미군이 생겼는데 그때 왜 주북소련군, 주북소군이나 왜 주북중공군은 왜 안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지죠.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조지 캐넌. 중국과 소련 사이에 붕 뜬 상태인 거예요. 어느 한쪽도 안 속하고 붕 뜨는 상태. 소련이 북한을 정리하게 되면 중국이 벌컥 화를 내고 우리 거기 총알 한 발값까지 다 지불했는데 왜 네가 먹어? 그렇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정리하도록은 소련이 가만히 안 참고 보고 그 상태죠. 붕 뜬 상태죠. 그렇다면 1991년에 소련이 망한 다음엔 북중군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안 만들어지죠. 왜냐? 1990년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 보스로 모실 때거든. 저런 도발 못하죠. 그걸로 가는데 그때는. 그 상태가 언제까지 간 거야? 미중전쟁 본격화되기 전까지 온 거예요. 2010년대 중반까지. 그럼 그 상태 동안 2010년대 말까지 그 상태 동안 그러면 중공은 무슨 짓을 한 거야? 북에 핵과 미사일을 갖춰준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럼 주북 중군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중국군이 거기 주둔할 수 있냐? 주둔해야 지경하거든요.
주둔해도 직영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직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러시아군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직영을 못 하잖아. 무슨 러시아 입김은 엄청 타죠. 엄청 타지만 직영은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북 중군이 돼야 북한 주둔 중공군이 있어야 북한을 중공이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둔을 못 한다고요. 왜냐면 이미 핵과 미사일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 발을 자기가 자른 거지. 그렇잖아요. 내 꼬붕이라도 내가 치명적인 무기 딱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엔 나도 눈치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른 거예요, 저게. 북의 핵과 미사일을 안 줬으면 주둔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그 스마트한 악마 같은 김정일도 죽었겠다. 근데 핵과 미사일을 줘놔갖고 사고 칠까봐. 사고 친다는 게 무슨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니라 들고서 미국이랑 거래하면 어떡할 텐데. 그러니까 주둔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주둔하는 순간 미중 사이에 어마무시한 대립 오는 거고요. 그래서 주둔도 못 해요. 직영도 못 한다는 소리지. 북한은 그래서 이미 쌍방 로그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깡패 국가, 악당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도 악당이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저기 주인님 저 하면 이거 들고 그냥 저기 미국으로 갈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미국에서 몸값 좀 많이 불러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살벌한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 사정, 아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얘기가 나와서 우남 이승만의 그랜드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6가지인데, 헥사곤인데, 6개의 꼭지점 중에 우남 이승만이 5개를 찍었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을 끼고서 건국의 방향으로 물꼬를 텄어요. 그래서 얄타를 절반쯤 뒤집어 가지고 영토가 만들어지고 저는 그 우남이 뒤에서 작업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이후에 엄청 작업했을 거다. 38선 긋는데. 그 다음에 국가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국민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형성이 되고, 전쟁, 국민 정체성, 한미동맹이 같이 오는 거죠. 한미동맹 제가 앞에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써가지고 이제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19를 우남이 겪은 거 아니에요. 그때 우남의 마지막 말이 장하다 했잖아요. 시민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남의 입장에서는 야, 전체 세계 질서는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야. 우리 영토 비록 뭐 휴전선 남쪽이지만 영토 확립돼 있어. 국가체제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국민 정체성이 형성이 됐어. 한미동맹도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줘. 그런데다가 시민의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물론 그 뭐 좌파 찌끄레기, 남노당 찌끄레기들 계속 문제 떠들고 그 다음에 한미당 찌끄레기들 계속 뭐 이상한 뒷다리 잡지만 결국은 이 물꼬가 갈 때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우남이 이제 못 푸른 거, 경제발전 모델, 수출주도 경제발전 모델을 박정희가 풀어버렸죠. 그래서 육각형이 딱 완성된 거예요. 육각형이 완성되니까 그 안에서 민주화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한류 소프트 파워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첨단 먹거리 경제 파워가 성장하는 거죠. 그 육각형이 딱 틀이 짜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군사력과 군수산업까지 성장을 해버리니까 이제 육각형이 이제 틀이 넓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그림을. 예. 그래서 이제 되돌이켜보면 6.25라 불리는 군사침공 벤처의 숨은 주인공은 모택동입니다. 스탈린은 저런 벤처 할 위인이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긴 다음에 건너가요. 안 건너가든지. 굉장히 스마트한 여우예요. 그러면 중소문장은 언제 씨앗이 심긴 거야? 소련이 유엔에서 발 빼버리고 유엔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뒀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중공을 완전히 국력을 소진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서 중소 분쟁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싹을 텄을까? 1950년 10월 초 북조선 인민군이 괴멸하면서 싹이 튼 거예요. 북조선 인민군이야말로 중공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던 군사 레버리지거든. 저게 있으면은 북한은 지 맘대로 흔들거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은 다 중국 거다. 이거였는데 그때. 중소 분쟁은 언제 무럭무럭 자랐나? 전쟁 질질 끌며 무기 대금을 몽땅 소련이 받아냈거든요. 총알 한 발까지.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태예요? 중국은 1950년에서 1991년 소련 망할 때까지 중공과 소련 사이에 붕 뜬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럼 소련 망한 다음엔 중공이 직접 접수해서 운영 못하냐? 못해요. 왜냐? 1991년 이후에도 중공은 미국을 경제 보스로 모시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주북 중군, 그 다음에 중공 지경, 이건 불가능해요. 그 상태로 그냥 온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중공의 모순적 입장이 있어요.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싶은데 미국을 모셔야 돼. 미국을 모시자니 한반도를 전체를 장악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북한을 지경을 못하겠고, 북한을 지경하고 싶어요. 미국을 모시자니 북한을 지경을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북한을 지경하겠다고 무지막지한 피바다를 벌이면은 다 박살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북한 체제는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저거가 무너져 갖고 저게 자유의 바람을 타고 우리 쪽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중공의 제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샹하이나 광동이 아닙니다. 만주입니다. 만주, 고토, 수복 이런 얘기 말씀하지 마세요. 북한 자유화가 된 다음에 만주의 자유의 바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우리 영토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 만주가요, 역사적으로 그 일제가 오랫동안 지배했잖아요. 일단 1920년경부터 지배를 했으니까 군벌이랑 분할 통치지만 지배를 했어요. 20년에서 31년까지는. 31년부터는 지경 지배를 했고. 그래서 만주 쪽이 그 좀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국공내전 때 이 만주 사람들한테 세상 무서운 맛 가르쳐 주겠다고 중공 쪽에서 쳐벌린 일이 곤장춘 아니에요. 장춘을 포위해 갖고 수십만 명을 굶겨주겠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장춘과 같은 데에 반드시 그 중국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감들은 장춘 이런 데에 계속 그 순환 근무를 시키죠, 만주에. 제일 민감한 데예요, 만주가. 그런데 북한이 자유화돼서 만주까지 그게 자유의 바람이 유행이 돼?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을 핵과 미사일로 딱 만들어주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북이 이제 자유화될 수가 없죠. 그러면 서방이랑 척을 지니까 퇴로가 끊긴 거예요. 북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중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야, 나 핵무장은 와그너 그룹 있어. 핵무장한 PMC, Private Military Corporation이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설 군사단체. 근데 여기는 사설이 국가네. 이러고 이제 힘을 빡 잡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중국이 북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공공연하게 백악관 국무부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희들의 사설 군사 기업이라는 거 알아. 핵무장 와그너 그룹이라는 거 알아. 시진핑 소유의.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역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북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갖췄으니까 몸값이 높아진 거야, 워싱턴에 대해서. 저 말이에요, 여기저기 있는 금괴랑 스위스은행에 이렇게 차명으로 집어넣은 거 저 한 10억 달러, 20억 달러 그냥 챙길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한 5억 달러 해갖고 우리 신분 세탁해주고 우리 그 형사소추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깨끗이 나라 넘겨드릴게 하고 언제든지 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대립이 심하면서도 북을 접수평정을 못하죠.
또 미국과 대립이 심할수록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더욱더 그런 무참한 짓을 못 저질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묘한 상태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진영인데, 현상 유지에 목숨을 건 진영인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강해지는 경우에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요, 인위적으로 북한 자유화를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자유화 무지하게 한 10년 뛰었는데 아주 냉혹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왜냐? 그렇게 무리수를 둘 일이 아니야. 우리는 현상 유지를 잘하면 돼요. 스테이터스 코 안트예요. 이 군사 지정학에서는 현상 유지 진영을 스테이터스 코 안트라 그러고 현상 전복 진영을 리비저니스트라 그럽니다. 원래 스테이터스 코 안트, 현상 유지 진영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간마저 현상 유지 진영에 유리하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시간의 진행마저. 중공과 북한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 경제, 군사, 외교 모두에서 서방 자유진영에 대해서 초격차 낙오가 일어납니다. 초격차 그 차이가 초격차로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물론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프트 파워, 경제 파워, 군사 파워가 강해집니다. 말이 쉽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나면 유일하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MD,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겹겹이 삼겹살이 아니라 사겹살 플러스 알파 껍데기까지 LAMD까지 장사정표 이거까지 4+1으로 가겠다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걸 자기 걸로 다 개발하겠다. 미국도 한 2+1, 2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미국도 2나 3, 사드, SM3, 페이트리어트. 미국도 셋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촘촘하게 여러 군데 방어 안 해요, 미국은. 오히려 미국은 핵잠수함 이런 걸 가지고 너희 사고 치면 그 다음에 너희 아작 낼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보복 능력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은 물론 한국도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중공은 적화 통일, 즉 한국 장악.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자꾸 들어오면 한국 장악이 점점 되는 거죠. 이제 물 건너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중이나 친중파가 앞으로 힘을 못 잡게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북한 유지, 순방치안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순방치안 지키는 것도. 그래서 결국은 모택동의 화두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릴 거다. 그때가 되면 저렇게 있는 돈마다 전부 모택동 얼굴만 박아놓은 저 촌스러운 행태도 없어질 거다. 아니, 중국 5,000년 역사에 3,500년 실은 인물이 모택동 하나냐 이거지. 모택동 때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적화 통일 안 되면 순망치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시진핑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 장악 안 되면 북한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오케이, 그건 2023년 시진핑 당신 말이고 내일 모레 다르고 내내일 모레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져.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북한 동포한테 죄송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현상 유지 진영이에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다 보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북한 자유화에. 그걸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